문제를 푸는 것은 공부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 대비 공부를 할 때 열심히 문제를 풀어요. 근데 문제를 푸는 것은 실력 향상에 약간은 도움이 되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전혀 풀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를 푸는 것이 공부의 주류가 되어서는 안 돼요. 문제를 푸는 것은 공부의 보조인 거지 공부의 주류가 아니에요. 자, 일단은 제가 추구하는 걸 먼저 얘기를 해줄게요. 저는 제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수학 시험 잘 보고 싶어? 수학을 잘하면 돼. 이게 제가 추구하는 겁니다. 토익 시험 잘 보고 싶어? 영어를 잘하면 돼. 토플 시험 잘 보고 싶어? 영어를 잘하면 돼. 이게 제가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야, 너 수학 실력 향상시킬 필요가 전혀 없어. 수학 실력을 향상시키지 않고 내가 수학 시험 잘 보는 방법을 알려줄게.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너 영어 실력 향상시킬 필요 없어. 영어 실력은 그대로인데 내가 토플 시험 잘 보는 방법 알려줄게.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돼요.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근데 소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처럼 수학 시험 잘 보고 싶어? 수학을 잘하면 돼. 이걸 추구하는 사람은 제 말대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훨씬 도움이 되고 훨씬 효율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공부 양의 차이를 설명을 해주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6년 동안 공부하는 양 공부의 양을 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공부 양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학생들이 2, 3, 4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2, 4, 8 이렇게 얘기도 해요. 저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렇게 5배씩 뛴다고 얘기해요.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주면 학생들이 깜짝 놀려. 깜짝 놀려. 사실 나 이거 작게 말한 거야. 나는 1, 7, 49, 343 이렇게 7배씩 뛴다고 말하고 싶어. 7배씩 뛴다고 말하고 싶지만 이건 작게 말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왜 이렇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줘요. 물론 지금은 이 주제가 아니니까 자세히 설명은 안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걸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자, 이렇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공부의 양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이 공부의 양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냐면 진짜로 내용을 많이 봐야 돼요. 문제 풀 시간이 없어요. 사실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봐야 돼요.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실력 향상에 별로 도움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영어도 마찬가지고 국어도 마찬가지인데 영어, 국어, 수학 다 마찬가지예요. 영어, 국어 시험지가 대충 이런 내용이잖아. 어떤 지문이 있고 그 지문을 읽어. 그리고 위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는 게 영어하고 국어 시험이잖아요. 대체적으로. 근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 지문이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죠. 이 지문이 교과서에 나온 지문이 대부분이어서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아도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요. 수학도 마찬가지죠. 수학도 문제를 딱 보면 내가 많이 풀어봤던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문제를 보자마자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풀어야지 이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은 중학교까지만 효과가 있어요. 중학교까지만. 고등학교 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문장을 읽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문장을 읽고 그 문장의 뜻을 이해하고 파악한 다음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는 영어 시험을 잘 보려면 영어를 잘해야 돼요. 중학교 때는 영어를 잘하지 못해도 영어 시험 잘 볼 수 있어요. 고등학교 때는 영어 시험을 잘 보려면 영어를 잘해야 돼요.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때는 국어를 잘해야 국어 시험을 잘 봐요. 읽기를 많이 해야 돼요. 영어 지문을 많이 읽고 국어 지문을 많이 읽어야 영어 실력이 향상되고 국어 실력이 향상되고 영어 시험을 잘 보고 국어 시험을 잘 봐요. 근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영어 공부를 할 때 영어 문제를 풀어. 국어 공부를 할 때 국어 문제를 풀어. 경험해본 사람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력이 안 늘어요. 성적이 향상이 안 돼. 영어 자체를 잘해야 돼요. 국어 자체를 잘해야 돼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때는 생전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그 문제를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풀을지 계획을 짜고 그 자리에서 풀어야 돼. 중학교 때까지는 이 방법이 통해요. 중학교 때까지는 수학 문제가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범위 안에서 유형이 대략 100가지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냥 100가지 정도만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면 높은 점수가 나와요. 어쩌다가 그 100가지를 벗어나는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데 뭐 그거 나와봤자 한두 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는 시험 문제가 유형이 한 600가지 돼요. 중학교 내신 시험 유형이 600가지 되어서 다른 모든 과목을 공부 안 하고 수학만 공부한다 하더라도 600가지 유형을 다 익힐 수가 없어요. 시간이 부족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이건 비유적인 표현으로 내가 아무리 영어 단어를 많이 외워도 영어 시험지에는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와요. 나 영어 시험지에 내가 모르는 단어 하나도 어떻게 내가 영어 단어 다 외워야지, 이런 생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생각인 것처럼 고등학교에서는 내가 모르는 문제, 모르는 유형의 문제가 없도록 내가 모든 유형의 문제를 다 풀어봐야지, 이런 생각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처음 보는 능력, 처음 보는 걸 풀어야 돼요. 왜 이런 걸 요구하냐면 너무나 당연해요. 우리가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잖아요. 그럼 살아오면서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지? 처음 보는 걸 해결해야 한단 말이죠. 이거는 과거에 내 머릿속에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없던 내용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이 발생해요. 그걸 미리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학교까지는 문제를 열심히 푸는 게 높은 성적을 받는 데 도움이 되지만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초등학교부터 문제를 많이 푸는 공부가 아니라 실력을 향상시키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학교 때는 그렇게 하고 문제 많이 풀고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 방법 바꾸면 되죠 라고 하겠지만, 공부 방법 바꾸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제가 이걸 격투 스포츠에 비유를 해볼게요. 저는 합기도 3달, 3년이 아니고 3달이에요. 합기도 3달, 무에타이 3달, 복싱 3달을 배웠어요. 주짓수도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주짓수랑 인연이 안 닿아서. 근데 격투 스포츠의 목표는 그거잖아요. 상대방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 그래서 스파링을 합니다. 대련을 하죠. 근데 대련을 생각보다 자주 하지 않아요. 한 달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 해요. 그리고 평소에는 대련을 안 하고 그냥 이런 거 자세 연습하죠. 1, 2 뭐 이런 거 자세 연습하죠. 1, 2 이게 자세 연습해요. 처음에는 거의 대부분 그거 연습해요. 샌드백도 잘 안 쳐. 매일 샌드백 치지도 않아요. 샌드백 치는 것도 나름 그 요령과 기술이 필요한데, 저도 샌드백 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요령과 기술이 필요한지. 샌드백 치는 것도 나름 요령과 기술이 필요한데, 그런 거 연습이 되어 있어야, 그런 것을 생각보다 자주 하지 않아요. 보통 뭐 오면 이렇게 줄넘기 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하지, 기초 체력 훈련을 하지, 그런 걸 잘 하지 않아요. 자, 격투 스포츠에서 대련이, 우리가 시험 공부에서 문제 푸는 것에 해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어야 하잖아요. 시험 문제를 풀기 전에 시험 문제랑 비슷한 걸 미리 풀어보는 거죠. 우리가 실제 경기 나가야 하잖아요. 실제 경기 나가기 전에 실제 경기에 비슷하게 대련을 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련은 생각보다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대련, 내일도 대련, 모레도 대련, 계속 대련하지 않아요. 대련은 생각보다 적게 해요. 마찬가지로 문제를 푸는 건 생각보다 적게 해야 돼요. 그게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수학 실력이 향상된다. 그러면 뭘 공부하냐? 지금까지 계속 제가 주장하는 거. 정의, 정리, 증명. 정의를 정확하게 익혀하고, 정의를 정확하게 익혀하고, 정리에 증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문제를 풀긴 풀어야 돼요. 문제를 전혀 안 풀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냐? 예제.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예제.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예제를 풀어야 하고, 예제가 가장 잘 나와 있는 책이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교과서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제가 가장 잘 나와 있는 책이 교과서니까. 어떤 정의를 익힐 때 예제를 통해서 정의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개념을 익히는데 도움을 받아요.
정리를 익힐 때도 마찬가지죠. 예제를 통해서 정리를 익히는 데 도움을 받아요. 증명을 익힐 때도 마찬가지죠. 증명을 익힐 때도 예제를 통해서 증명을 익히는 데 도움을 받아요. 예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에이, 뭐, 뻔하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아, 복싱에서 뭐가 가장 중요해? 원투가 가장 중요하지.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딨어. 뭐, 이게 더킹? 결국은 원투를 잘하면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에이, 이거 뭐 누구나 다 하지. 그리고 이거 연습 안 해. 그리고 스파링만 연습해. 그런다고 실력이 향상되나? 향상이 안 돼요. 예제를 어떻게 봐야 하냐면, 예제에 있는 풀이를 똑같이 흉내내서 풀어야 돼요. 똑같이. 천천히, 꼼꼼하게 풀어야 됩니다. 운동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천천히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냥 원투 이렇게 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원투 이렇게 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워요. 발차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천천히 발차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악기 다룰 때도 마찬가지죠. 드럼을 120bpm으로 놓고 드럼을 쿵쿵 딱 이렇게 치는 건 어렵지 않은데 60bpm으로 놓고 쿵 탁 이렇게 치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천천히 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고, 그리고 놀랍게 천천히 잘하면 빨리 잘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제에 있는 풀이를 그대로 흉내내서 꼼꼼하게 푸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를 빨리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제 푸는 것이, 뭐 예제 뭐 별거 없네. 그러고 이걸 굉장히 등한시하는 거야. 진짜 중요해요. 제가 앞동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예제는 비유로 말하면 농구 이렇게 슛을 할 때 이 슛 자세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진 보고 그대로 흉내내서 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뭐 이거 뭐 별거 없네. 그러고서 나 그냥 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력이 향상이 안 돼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시험 문제 푸는 것을 공연, 뭐 연극 공연이든 뮤지컬 공연이든 공연에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공연 최종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리허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격투 스포츠에서 실제 경기 전에 스파링을 해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실제 공연 올라가기 전에 리허설을 해보죠. 이 리허설이 문제 푸는 것에 비유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리허설 자주 하나요? 리허설은 자주 안 합니다. 리허설은 거의 최종 단계에서 해요. 일단 대본부터 외워야 할 거 아니야. 대본부터 막 외우고, 그리고 이게 손동작도 외우고, 그리고 옆에 있는 상대 연기자랑 이렇게 서로 합도 맞춰보고, 이런 식으로 점점 실력을 향상시킨 다음에 최종적으로 리허설 무대에 올라가서 해야죠. 근데 대본도 외우지 않은 상태에서 리허설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냔 말이죠. 기초적인 실력, 제가 방금 지웠지만 정리, 증명, 예제 푸는 거,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문제를 푼다는 게 말이 되냔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비유를 말하면 정리가 그 연기의 대본이에요. 예제의 그 풀이가 연기의 대본이에요. 대본을 완벽하게 익히고, 대본을 완벽하게 익혀야 내가 연기를 능숙하게 할 수 있지. 리허설도 잘할 수 있고. 근데 리허설 하는데 대본을 못 외워가지고 대본 보면서 리허설 할 거예요? 안 되잖아. 문제를 푸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냐면, 문제를 푸는 것은 공부가 아니라 훈련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돼요. 문제를 푸는 건 공부가 아닙니다. 훈련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문제를 풀어. 문제 풀다 보면 막히잖아요. 내가 이 부분을 몰랐구나. 다시 봐야지. 그래서 다시 보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 안 되는구나. 다시 봐야지. 다시 보는 거죠. 내가 직접 대련을 하면서, 내가 원투가 잘 안 나가네? 그럼 원투 연습해야지. 실제로 리허설을 하면서, 내가 이 부분 노래가 잘 안 되네? 아니면 이 부분 표정 연기가 잘 안 되네? 그럼 이거 다시 연습해야지. 그런 것처럼 문제를 푸는 것은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공부가 아니고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문제를 푸는 것은 훈련의 과정이고,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이게 안 되는구나. 내가 나머지 정리를 몰라서 문제를 못 풀었구나. 그럼 나머지 정리 다시 공부해야지.
내가 인수정리를 몰라서 문제를 못 풀었구나. 인수정리 다시 공부해야지. 내가 삼각형의 외심을 몰라서 문제를 못 풀었구나. 삼각형의 외심 다시 공부해야지. 이런 식으로 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문제점, 자기가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찾아서 그것을 보완하는 용도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문제를 푸는 게 공부라고 생각하는 거야. 다시 강조합니다. 격투 스포츠에서 대련, 스파링은 생각보다 자주 하지 않아요. 연기에서 리허설은 생각보다 자주 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문제를 푸는 것은 생각보다 자주 하면 안 돼요. 문제를 절대 풀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공부를 하면서 중간중간 체크하면서 문제를 푸는 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용은 조금만 봐. 그리고 문제를 뒷담 많이 풀어요. 그거는 매우 효율이 나쁜 공부 방법이에요. 정의를 정확하게 익히고, 정리의 증명을 할 줄 알고, 그리고 예제를 정확하게 익히는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그렇게 하면 놀랍게도 내가 처음 보는 문제가 풀려. 거짓말 같지만 그래요. 내가 이 원투 연습 열심히 하면 나도 모르게 멋진 펀치가 나온다니까? 근데 이 원투 연습을 열심히 안 하면 멋진 펀치가 안 나와요. 상대방 샥 피하면서 이렇게 탁 하는 펀치가 안 나와요. 내가 대본을 열심히 외우고 연습을 많이 해야 실제 무대에 올라갔을 때 돌발 상황에 대해서 내가 대본을 암기한 그 내용을 토대로 돌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돌발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못해요. 열심히 원투하고 이런 것들이 훈련인 것처럼, 이런 것들이 공부라고 생각하면 되고, 대본을 외우는 게 공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문제를 푸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끔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나 수능 때 이만큼 나 수능 때 막 몇백 건 문제 풀었어 해가지고 막 이만큼 쌓아놓은 거 자랑하고 그런 글들 있잖아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학교 교과서, 학교 수업 시간에 나가는 부교재, 그거 말고는 저는 푸른 문제집이 없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따로 사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그리고 제가 따로 다른 문제집을 사서 문제를 풀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수능 상위 0.2%가 나왔어요. 저는 어떻게 공부했냐고요? 그냥 교과서 계속 반복해서 읽었어요. 교과서 계속. 학교에서 정석으로 수업 시간에 나갔어요. 정석 계속 반복해서 읽었어요. 많은 책, 많은 문제를 푸는 것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권의 책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 거. 그게 실력 향상이 되는 거예요. 한 권의 책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내가 이거 정의를 제대로 몰랐구나. 그럼 정의 다시 보고, 내가 정리의 증명을 할 줄 몰랐네. 그럼 증명 다시 보고, 이거 예제에 나와 있는 건데 그 예제의 풀이를 내가 몰라가지고 문제를 제대로 못 풀었구나. 예제 다시 보고. 그래서 내가 문제를 푸는 것은 내가 모르는 걸 찾아내는 과정, 그 모르는 것을 메꾸는 과정이 문제를 푸는 거라고 생각해야지, 문제를 푸는 것이 공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문제를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내 실력이 점점 향상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문제는 내가 어디가 안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지, 문제는 실력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앞부분에서 제가 추구하는 거 얘기해 줬죠. 제가 추구하는 것은 수학 잘하고 싶어? 수학 시험 잘 보고 싶어? 수학을 잘하면 돼. 이게 제가 추구하는 거예요. 소수겠지만 제가 추구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저처럼 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수학 실력 향상에는 관심이 없고 나는 수학 시험을 잘 보고 싶어. 그런 사람들은 제가 추구하는 것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제 말을 안 듣고 그쪽 사람의 말을 들으면 돼요. 저는 제가 추구하는 거하고 반대인 사람을 설득시킬 생각이 없어요. 그냥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동영상은 인강을 보는 것은 공부가 아니다 라는 제목의 동영상이에요. 공개가 되어 있다면 이 위치에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발길이었어요. 마칠게요.